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큰 잠반보가 나왔습니다. 헬로. 잠반보와 함께 전방십자인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방십자인대는요,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무릎 손상 인대가 됩니다. 미국에서 연간 12만 건 이상에서 손상과 파열이 생기고요. 그 중에서 10만 건에서 재건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꽤 많이 하죠? 손상 시에는 당연히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해서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겠죠. 자, 전방십자인대에는 파열이 되면은 동반 손상이 생겨요. 주위에 있는 연골이 있죠. 바늘상 연골. 그 부분이 많이 파열이 되죠. 연골판. 그러죠? 다른 말은 바늘판, 바늘 연골판, 반달 연골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또 연골 중에서 뼈에 붙은 연골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골연골, 뼈연골, 관절연골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도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관절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는 동반 손상이 잘 생기고요. 또 적절하게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전방십자인대는 이제 다치게 되면 수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정확한 진단이에요. 놓치게 되면 환자분들이 방황을 해요. A병원에 가니까 뭐 괜찮더라? B병원에 가니까 뭐 괜찮으니까 물리치료, 세 번째 병원 가니까 약물치료.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요. 알고 보니까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거죠.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를 미리 오신 분들 꽤 많이 들어요. 또는 MRI 찍었는데 실제로는 완전 파열인데 근데 부분 파열이다 라고 진단을 받고 그냥 지내신 분들이 많고요. 또는 10년 전에 파열이 돼서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냥 깁스하고 지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절염이 진행돼서 혼천병원에 오신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꼭 급성기로 파열돼가지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꽤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조금만 늦으면 재수상으로 인한 연골 파열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연골판의 봉합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해요. 크게 진단은 3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병력 청취, 특징적인 병력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신체 검사, 세 번째가 MRI가 되겠죠. MRI. 그래서 MRI를 통해서 다른 인대 파열도 알아보고요, 동반 손상도 확인을 하고, 또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력이라든지 신체 검사만으로는 완전인지 부분 파열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완전 파열을 확정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완전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병력 청취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자, 특징적인 병력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뚝소리가 들리죠. 팝핑, 스냅핑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듣기도 하고 뭔가 빠진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요, 급작스럽게 무릎이 어긋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빠졌다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민한 분들은 잘 느껴요. 쓱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양까지 기억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기억 못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나갔다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요. 동창, 부종이라고 그래요. 부종. 붓습니다. 붓고 그러면 무릎에 피가 보이죠? 그걸 우리가 무릎의 삼출액이라고 하고, 보통 그래요. 한두 시간 이내에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한 통증이죠. 당연히 아프겠죠. 퍽 하고 넘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운동이나 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부분 파열 알아볼게요. 부분 파열. 전형적인 병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팍 하고 터지는, 퍽 하고 뚝 하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또 부종, 종창이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부분 파열은 당연히 덜 아프니까 어느 정도의 운동이나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어려워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검사라고 하면 MRI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성 손상입니다. 이 경우가 통증이 덜해요. 10년 전에 다쳤는데 그 이후로 계속 삐고 다치는 것이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삐고 다치고 하게 되니까 관절연골, 골륜골부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또 발상 연골, 연골판에 병변이 생겨서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특히 내측 연골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양동이 손잡이형 잘 양동이 손잡이형은 이렇게 주전자 손잡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파열이 되면은 일단 불안정감이 느껴요. 뭔가 빠지고 불안하고 엇나가고 흔들거리고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운동 못 하겠죠. 그리고 또 부종은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골이 빠져서 걸리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무릎을 못 편다고 이야기해요. 신전 제한이 생깁니다. 연골이 빠져서 앞에 걸리게 되면 무릎을 못 펴요. 못 펴고 어정쩡하게 구부린 상태로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병원에 오세요. 보통은 그 전까지는 그냥 빠지고 접질이면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무릎이 안 펴지면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병원에 온다는 거죠. 자, 이제 비전형적인 병력을 좀 알아볼게요. 비전형적인 병력인데 위쪽 파열인데 위쪽 파열 이게 뚝 소리 나요. 뚝 소리 나고 주저앉고 통증도 있습니다. 위쪽 파열이 완전 파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뚝 소리 나고 아프지만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부종도 없고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유는요, 위쪽이 파열되면 피가 빨리 멈춰요. 저절로 지혈이 되면서 부종이 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또 공간이 좁아요. 파열면이 유지가 돼요. 위쪽에서 파열되면은 부종도 피도 많이 나고 아프기도 한데 위쪽에서 파열되면 피도 빨리 멈추고 파열면이 유지가 되니까 금방 좋아져요. 환자분들이 나는 파열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해요. 두 번째가 흩어지지 않는 파열이에요. 이게 팍 파열이 돼가지고 폭탄형의 파열이 있습니다. 폭탄형. 또 꽃처럼 피어난다. 꽃파열. 그런데 흩어지지 않는 파열. 단칼에 싹 이렇게. 파열면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아래가 그대로 있어요. 빨리 힐링이 돼가지고 통증이 금방 없어집니다. 중간 부위에서 위쪽 파열에서 많이 생깁니다. 또는 세 번째예요. 늘어난 파열이에요. 늘어난 파열. 그래서 축 늘어져 있는 전방십자인데요. 늘어나게 되면은 MRI를 찍어보면요, 인대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늘어나 있는데 MRI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미지니까 그 약간 늘어나 있는 것까지 체크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마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약간 늘어나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MRI상에서 전방십자는 약간 안 좋지만 수술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무릎이 빠지고 계속 어긋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병을 찾아오시죠. 또 이제 네 번째, 과유연성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유연성이 높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이완이 심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히 무릎의 유연성이 더 심해서 무릎만 더 펴지는 거예요. 무릎의 불안정성과 연골 손상, 관절염이 더 동반이 되게 됩니다. 또 늘어나는 경우가 MRI 찍어봤는데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성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늘어나요. 요거는 직접 와서 신체 검사, 이학적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MRI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파열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비전형적인 완전 파열의 경우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영상 좀 더 보고 오실게요. 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케이스를 보시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것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40세 남자입니다. 건축일을 하시는 분인데 계단 내려오다가 갑자기 뚜둑한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타 병원에서 MR을 찍으셨는데요. 전방십자인대 50% 파열이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고 안 좋으면 재건수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환자분은 선천병원에 오셨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외측 반환성 연골의 파열인데요. MRI 보면 전방십자인대가 이렇게
연결성이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때요? 뭔가 여기가 선이 가 있고 밑에도 안 좋아 보이죠? 뭔가 좀 갈라져 있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보고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동요가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연결성은 있으되 동요가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외측에 연골이 파일이 있는데요. 뭔가 모양은 괜찮아 보이죠? 삼각형으로. 근데 여기 뭔가 색깔이 안 좋아요. 하얀 것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하얀 거 보이죠? 이거는 파열이 돼서 관절액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우럭이 생기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꽤 파열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MRI보다. 자, 실제로 관절경 사진을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는 위쪽에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가 파열이 됐죠. 여기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들컹들컹 빠져나오고요. 용물 보세요. MRI보다는 아주 심하죠? 심한 외측 용골 파열입니다. MRI는 살짝이 파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술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병원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안 좋죠. 이게 팔에 대해서 덜렁덜렁거리고 그런데도 삐져나와 있고 뭔가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재건술을 해줍니다. 재건술 해주고 연골은 요건 봉합이 안 되겠죠. 그 연골은 그냥 이렇게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봉합하는 경우는 파열면이 예뻐야 봉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덜렁덜렁 삐져나와 있는 피판 파열, 그리고 퇴행성 파열, 이런 경우는 봉합이 안 되고 절제술을 하셔야 됩니다. 연골 자체가 누래요, 이미. 오래전부터 안 좋았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연골은 더 안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보실까요? 30세 여자인데요. 연구원입니다.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는데 갑자기 팍 소리가 나고 통증이 빡 생겼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게 됐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완전 파열이고 뼈 타박까지 보인다. 그래서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RI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뭔가 이상하죠. 까만 게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인데 모양 자체가 헝클어져 있고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자, 또 다른 시그널로 찍은 건데 여기는 완전히 퍼져 보이죠. 가늘게 깨끗하게 있어야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가 되고 이렇게 퍽 퍼져 있으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경 사진 볼까요? 전방 십자인대 위쪽 파열이에요. 여기에 피가 없죠. 이런 경우가 피가 나지 않는 퇴행성 병변입니다. 그래서 원래 피가 안 통하는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가 나도 모르게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갑자기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퍽 하고 파열이 된 거죠. 파열이 되니까 피가 안 나죠.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으니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주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요. 재건술을 해주고 남아있는 것들을 다 없애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피가 안 통한다 해서 다 없애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 안 좋아진 부위만 국소적으로 재건술을 해주고요. 남아있는 건 싸서 이렇게 돌려서 덮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피가 안 통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55세 남자입니다. 축구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부딪히는 수상을 입었는데요. MRI 찍어보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위쪽에서 완전 파열됐습니다.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었고요. 관절연골 손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인대가 올라가는데 밑에도 뭔가 색깔이 안 좋은데 위에 보면 하얗게 보이죠. 이런 경우가 제가 설명했던 경우가 되는데요. 위쪽은 천장이라 그랬죠. 피가 나다가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멈추게 돼요, 빨리. 이런 경우가 불안병원에서 보고 혹시 이거는 십자인데 그대로 있네, 정상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예요. 위쪽 파열을 간별 진단을 잘 해야 되고 흩어지지 않는 파열 의심을 해야 돼요.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죠.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 모양처럼 요 위가 안 좋죠. 파이로제에서 모양이 안 좋아 보이죠. 정상적으로 이 굵고 우람한 것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까지만 있고 요 위는 텅 비어 있죠. MRI로 보면 요거예요. 요까지만 있고 요 위가 없는 거예요. 요 위는 피가 나 있죠. 이렇게 하얗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에 무슨 파일이요? 위쪽에 있는 완전 파일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해주고요. 남아있는 부위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사서 덮어주게 되면은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제8의 빈도가 떨어지겠죠. 다행히 그래도 남아있는 십자인대가 양도 있고 혈관도 좀 지나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결과가 더 좋을 거예요.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전방 십자인대 팔대가 고생 많으시죠? 또 이렇게 영상 보시고 꼭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전반부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